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64페이지예요. 여러분 64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강의를 통해서는 어떤 우리의 이제 호흡기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기체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는지 호흡 운동의 원리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제 여기 기체가 이제 교환되는 이제 호흡의 종류죠. 내호흡하고 외호흡,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만든 세포 호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교환하는 거는 이거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제 늑골과 횡격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체가 교환이 일어나는데, 근데 지난 강의 때 얘기하지 않았는데 늑골은 갈비뼈예요. 갈비뼈 여러분. 한자어죠. 갈비뼈. 횡격막은 가로막, 그래. 가로막.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중에 생물을 전공할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 이제 해부하는 어떤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몸에 이렇게 가로로 짓는 가로막이 있거든요. 막. 그래서 이거는 가로막이야. 얘는 가로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체가 교환이 일어나는데, 내호흡이 있고요. 아니, 외호흡부터 합시다. 외호흡이 있고, 그리고 내호흡이 있다. 외호흡은 뭐냐면, 간단히 잡으세요. 폐포가 있어. 폐포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이동한다고 했죠. 이 폐포는 결국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 얘는 코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폐포에서 산소 받고 이산화탄 내보내고, 산소 받고 CO2 내보내고, 이거는 외호흡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각 조직세포, 몸속에 있는 조직세포, 여기 이제 세포가 있어. 여기 이제 모세혈관 있죠. 얘는 우리 몸속에 세포야. 그리고 이거는 세포 주변에 통과하는 모세혈관이야. 그럼 이 모세혈관에서도 이쪽으로는 O2를 주고 높이는 뭘 받아? CO2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코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 폐에서 교환하는 이 기체를 교환하는 거는 외호흡.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각각의 이 모세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모세혈관과 몸속에 있는 세포, 조직세포랑 교환하는 거는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간단하죠? 외호흡과 내호흡. 그럼 얘가 왜 외호흡이라고 이야기할까? 그거는 이 호흡기관 자체, 코로부터 연결된 녀석이 사실은 몸속에 있어도 외부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거잖아. 노출된 호흡기관이기 때문에 외호흡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 혈관을 해가지고 온몸의 조직세포랑 교환하는 거는 이 몸속에 안에 있으면 내호흡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세포호흡이야. 선생님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양소하고 산소랑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세포호흡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간단히 보세요. 식물은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죠.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하잖아.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을 해. 이게 광합성이야. 또 식물도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광합성도 하지만 호흡도 하는 거야. 호흡. 그러면 식물이 호흡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동물하고 좀 다르죠. 식물이 호흡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식물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 호흡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를 이야기했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동물은요, 이 동물은 웃긴 게 뭐냐면, 동물은 광합성할 수 없잖아. 동물은 뭐만 해? 호흡만 하는 거죠. 호흡. 그러니까 동물의 이 호흡은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음식물의 형태로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 기체 교환을 통해서 산소를 얻어서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너지가 없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찍을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할 수도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있겠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할 때도 있겠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운동할 때나,
그리고 뭔가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몰입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몰입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뭔가에 몰입해서 열중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잠잘 때는 에너지가 덜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사람의 이제 그 뭐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해가지고 일일 이제 대사량을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하고 뭐 활동 대사량을 합해서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느냐라고 측정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양분을 만들기도 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호흡도 하는데 동물은 호흡만 한다. 그래서 이 동물은 다분히 뭐야?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의존적이다. 이런 내용을 꼭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64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67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세포호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67페이지야, 7페이지. 자, 우리가 먹은 이제 그 영양소 중에서요, 탄수화물에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 많이 했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 에너지 원이라고 했죠. 이 녀석은 주 에너지 원이요. 주 에너지 원. 이 포도당과 이런 이제 기체결, 이 호흡을 통해서 얻은 산소. 그러면 이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되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알아? 이게 다 이 조직세포야.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소기관이야.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에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 포도당하고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 해당작용 그래. 사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과생이 있으면 나중에 이과 공부하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 해당작용.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CO2, H2O. 얘는 뭐죠? 이산화탄소. 얘는 물이야.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만들어져. 열 에너지. 우리의 몸은 36.5도로 일정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기 위한 열 에너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TP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ATP 에너지 38개의 ATP 에너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는요 뭐냐면 생체 에너지야. 우리 몸의 생체 에너지. 우리 몸에서 이 생체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ATP가 이거 좀만 설명할게요. 요 ATP가 ADP로 분해가 되고 이렇게 이제 자 ATP가 ADP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뭐야? 이건 7.3 킬로칼로리 7.3 kCal이야.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발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ATP가 이렇게 분해되면서 이 열량을 발산하는데 이 열량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우리의 몸의 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열량이 필요한 거야. 이런 열량이 결국 ATP가 분해되면서 그러니까 ATP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생체 에너지다. 이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어떤 삶을 영위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7페이지 보면 유기호흡하고 무기호흡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기호흡은 산소가 필요한 산소가 필요한 게 바로 유기호흡인 거고 무기호흡은 산소가 없이도 일어나. 다시 자 여기 보면은 67페이지의 표상에 세포호흡의 내용은 선생님한테 강의 들은 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연수는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할 거고요. 하나만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유기하고 무기의 차이점 뭐냐면 얘는 똑같은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하는 거고 얘는 포도당이
포도당이 산소 없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CO2도 만들고 H2O 만들고 그다음에 에너지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 포도에 바로 이렇게 그냥 분해가 돼가지고 에너지 만들고 뭐를 만들면 중간산물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이 중간산물이 뭐냐? 바로 젖산이야, 젖산.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아프잖아요. 이게 뭐 갈비뼈근도 아프고 근육이 아프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젖산이라고 하는 건데 산소가 미처 투입되기 전에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그 몸속에 있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든 거야. 근데 완벽하게 에너지를 다 만들지 못하고 중간산물인 젖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젖산. 근데 이 젖산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또 산소랑 만나게 되면은 이제 다 분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산소가 미처 공급되지 않았을 때 이 젖산이라고 하는 중간산물을 만들면서도 아주 소량의 에너지를 만들고 정상적인 유기호흡의 결과 이 에너지는 얘보다는 많은 거죠. 얘보다는 많은 양의 에너지, 아주 소량의 에너지, 그리고 산소가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유기호흡이고 무기호흡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세포호흡, 이 과정이 이제 세포호흡인데 호흡이죠. 세포호흡이야. 요 과정들이 이 세포호흡하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태우는 연소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